오늘은 페니 핀처라는 영화를 페니 다뤄볼 핀처? 거예요. 네. 햄버거를 이렇게 한 개짜리 햄버거를 사면은 그것도 다 먹으면 아까우니까 반 개씩 잘라 먹어요. 조리를 한 다음에 소스를 뿌릴 거 아니에요. 다 뿌리고 나서 이제 다시 집게로 딱 집어넣고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보니까 유통기한이 2년이 지났어. 그리고 집에 불도 안 켜요. 왜냐? 7시가 지나면 가로등이 켜지니까. 인생 공부! 안녕하세요. 체인지 그라운드 윤충희 PD입니다. 오늘은 고영성 작가님과 함께 영화를 통해 인생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PD님. 네. 그럼 오늘 우리 살펴볼 영화는 뭐죠? 오늘은 페니 핀처라는 영화를 페니 다뤄볼 핀처? 거예요. 이게 이제 많이 알려진 영화는 아닌데 처음 들어봤어요, 사실. 예, 그쵸. 이 영화를 왜 선택을 했냐? 이게 조금 영화 얘기는 아니고 제가 인터넷을 돌아다니다가 어떤 게시물을 봤는데 SBS 그 다큐멘터리였어요. 그래갖고 네. 어떤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진짜 절약 정신이 완전 투철한 가족이 나오더라고요. 혹시 막 그거 아니에요? 뭐 버스 탈 때 뭐 돈 안 내고 뭐 그런 거 아니야? 아 그런 건 아니고 아니야? 예, 이제 합법적이고 합법적인 양심적인 방법으로? 절약으로 그렇구나.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그 세탁이 끝나면 그 음. 세탁물을 다 받아요. 그 끝난 그 세탁 끝난 물을. 그래서 그거를 변기에 사용한다고. 아, 그야말로 절약하시는 분이구나. 네. 그리고 이제 방에 이제 불들도 다 꺼놓고 TV 볼 때는 불 끄고 보고 책 볼 때는 거실에 불 끄고 교실에서 다 같이 보고. 이제 뭐 댓글에서는 아우 저렇게 깜깜한 데서 텔레비전 보면 눈 나빠지는데라고 하긴 하는데 뭐 그래도 그분들- 어쨌든 절약이 더 중요하신 분들인 거죠. 나오신 분 다 안경 썼어요? 네 맞아요. 다 그건 좀 개연성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절약 정신이 투철한 분들이 나왔어요. 저는 그래서 보면서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아껴서 돈 모으면 좋은 거니까 이렇게 그 정도로 생각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그 댓글들 반응은 별로 안 좋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베풀로 선정된 게 이런 내용이었는데 살려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벌려고 사는 인생. 주객이 전도되는 순간 행복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저렇게 절약하는 삶이 행복하고 거리가 먼 삶인가? 과연? 되게 꼰대스러운데. 약간 좀 그 절약을 좀 나쁘게 보는 댓글은 요즘에는 좀 이런 성향이 젊은이들 성향이니까 그렇지. 여기다가 대고 이제 제가 야 절약이 뭐가 나쁘다고 넌 절약해봤냐 이러고 나오면 진짜 꼰대스러운 얘기가 되긴 하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이런 게 것 같아요. 서로 다 옳다고 하는 건 좋은데 예. 서로 틀리다고 말하는 건 별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서로 옳을 수 있는 거지만 서로 틀렸다 그러면은 이게 조금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약간 꼰대스럽다고 말씀드렸던 거였거든요. 근데 둘 다 맥락적으로 다 옳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각자마다 살아가는 뭐 방향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끼고 사는 사람 얘기를 딱 봤는데 우리 영화가 이제 딱 영화 떠올랐더라고요. 떠올렸구나. 그래서 떠올랐던 영화가 이 페니 핀처라는 영화입니다. 그 21세기 구두쇠 이야기를 다룬 영화고요. 21세기 우두새. 예, 프랑스 영화예요. 프랑스 영화인데 이게 뭐 프랑스 영화라 그러면 다들 막 무슨 막 어려운 예술 영화, 그렇지. 유럽 영화 이런 거 저도 말씀 딱 들었자마자 벌써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예술적이고 뭐 그런 것들. 예. 예, 근데 프랑스가 한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좀 흥행성 위주의 코미디 영화나 이런 것들이 자국 내에서 흥행을 하는 영화들이 많이 나왔어요. 프랑스 변화가 있었네요. 예, 그래서 막 어렵지 않고 오히려 이제 작품성 면에서는 평론가들한테 좀 혹평을 받긴 해도 흥행이나 대중성은 높은 그런 코미디 영화가 많이 나왔는데 이 페니 핀처도 그런 유의 영화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덜 프랑스 영화 같고 굉장히 약간 할리우드 코미디물처럼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우리나라 개봉했나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그 극장 개봉까지는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별로 알려지지도 않고 흥행도 왜냐면 뭐 제목 자체를 처음 들었으니까 나 같은 예. 경우도. 근데 이렇게 좀 숨어있는 이런 영화들이 있어요. 특히 유럽 쪽에 이런 영화들이 있는데 이런 영화들도 앞으로 이 코너에서 많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네요. 예. 이게 주인공이 프랑스와 고티에라는 사람인데요. 프랑스어 고티에. 예, 딱 프랑스 사람인데 예. 이분이 태어날 때부터도 아니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짠돌이었어요. 재밌는데? 예, 아버지가
아버지가 완전 그 낭비벽이 엄청 심해가지고 아버지는 또 낭비벽이 심해. 예, 그래서 무슨 쇼핑 카탈로그만 보면 거기 있는 거 다 주문해서 사고 막 이런 사람이어서 엄마가 맨날 아빠한테 절약해야 된다고 돈 아껴 써야 되는 거 잔소리를 막 했어요. 그게 이제 태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절약 이게 머릿속에 완전히 각인이 된 거예요. 태교가 됐어? 야, 예, 대단하다. 그게 태교가 엄청난 돼서 태교네. 이제 뭐 짠돌이의 기본 뭐 치약 아껴 쓰기 이건 뭐 기본이고요. 유통기한 지난 소스 사용하기. 유통기한 예. 지난. 햄버거를 이렇게 한 개짜리 햄버거를 사면은 그것도 다 먹으면 아까우니까 반 개씩 잘라 먹어요. 근데 그 반 개씩 자르고 이제 조리를 한 다음에 소스를 뿌릴 거 아니에요. 그 소스도 다 이렇게 많이 뿌리는 것도 아니고 아주 조금만 뿌려요. 다 뿌리고 나서 이제 다시 집게로 딱 집어넣고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보니까 유통기한이 2년이 지났어. 제가 원래 어떤 말씀 드리려고 했냐면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유통기한이잖아요. 예. 대부분 유통기한 하루 이틀 지난다고 해서 막 상하진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우유 같은 거 냉장고에 그쵸, 넣어두면 너무 괜찮죠. 그래서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2년은 너무 2년은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소스여도 이도 아닌 것 같다. 그쵸. 좀 예. 이거 그리고 집에 불도 안 켜요. 왜냐? 7시가 지나면 가로등이 켜지니까. 7시가 지나면 가로등이 켜지니까 집에 불도 안 켜요. 그런 사람인데 뭐 여기까지는 본인이 그렇게 살겠다는데 뭐 문제 없잖아요. 여기까지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동네에서 뭐 이제 쓰레기장을 새로 만드는 일이 필요했는데 거기 그럼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동네 이제 반상회에서. 예. 그 돈을 안 내려고 1년 동안 반상회를 피해 다녀요. 그리고 회사 직장 동료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됐어요. 밉상이네 좀. 20년 동안 근무를 하고 은퇴를 하게 됐는데 은퇴를 하니까 이제 동료들끼리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선물을 사주기로 했는데 그 돈을 내기 싫어서 이제 회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 막 건물을 이제 도망다니는 거. 막 피해 다니고. 네, 정말 밉상이죠. 진짜. 밉상이네. 그냥 절약을 아니, 넘어서. 본인 그 전까지 그냥 애교라고 봐줄 수 있는데 뭐 그런 것은 솔직히 주변에 있으면 저게 좀 그렇죠. 한마디 하고 싶죠 진짜로. 그래서 인심도 잃고 사람들도 다 싫어하고 그랬겠네.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고티의 삶에 균열이 발생합니다. 어떤 균열이냐? 일단 한번 이런 성격의 사람이잖아요. 진짜 돈 한 푼 더 쓰는 걸 너무나 싫어하는 사람이잖아요. 과연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졌을까요? 또 이 남녀 관계는 또 예상치 네. 못한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이분은 결혼도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들어가니까. 영화에서는 결혼한 게 뭐 그런 거 없어요? 네, 결혼을 안 했어요 영화에서. 결혼을 안 하고 그냥 혼자 살아요. 혼자 사는 거를 본인이 되게 좋아해요. 왜냐? 절약할 수 있으니까. 근데 아시죠 여러분? 통계적으로는 보통 결혼을 할 때 돈을 더 잘 모읍니다. 이분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통계적으로는 그래서 돈 모으려면 결혼해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담이었습니다. 근데 또 아이가 나오면 또 다르지 않나요? 또 아이는 또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 고티에가 반론 좋았는데 아이 있으면 돈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티에가 이렇게 장바구니를 요만큼 들고 가요. 이웃 사람이 보더니 그거 며칠치냐고 그랬더니 한 달치 식량이라고 그래. 그리고 장을 보고 가는데 이웃집 사람은 차에 그냥 식량이 막 장 본 게 그냥 가득가득 담아 있어요. 그래갖고 이건 그럼 당신 이거 뭐 1년치 샀냐고 그러니까 3일치라고. 우리 애들이 6명이라고. 아무튼 결혼을 하면 돈을 모으고 아이를 낳으면 돈이 깨지기 시작한다. 그건 뭐 사실이죠. 오늘 첫 번째 인생 그렇죠. 교훈이네요. 그런데 이 고티에한테 어떤 처음 보는 여자가 찾아와요. 처음 보는 여자? 그러니까 고티에 애가 처음 본 여자예요? 처음 보는 한 20대 여자가 불쑥 찾아와요. 왜 찾아오셨죠? 그러니까 제가 당신 딸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영어가 되게 병맛스럽다. 약간 정말 코미디 영화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내가 딸이 없는데 왜 무슨 딸이냐 그랬더니 예전에 잠깐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귀고 나서 헤어진 다음에 그 여자가 임신 사실을 알았어. 그리고 그냥 낳았죠. 낳아서 미혼모로 이제 아이를 키웠는데 아이는 이제 아빠가 어디 갔는지
왜 난 아빠가 없어? 어렸을 때부터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차마 엄마가 너희 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짠돌이란다 이렇게 말을 못 한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뭐 아버지 외국에 나가셨다, 미국 가 있다, 뭐 멕시코 가 있다, 둘러대다가 더 이상 안 되겠어서 너희 아버지가 혼자 살고 있고 멕시코에 고아원이 있는데 거기에 돈을 많이 지원을 기부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검소하게 생활을 한다. 이렇게 어머니가 포장을 해준 거예요. 사실 고티에는 기부 같은 거 전혀 안 하는 사람이에요. 뭐 기부는 뭐 왜? 내 돈이 나가는 일이니까. 기부의 기억자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영화는 이제 딸은 아버지가 정말 성인군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근데 그 딸이 왔을 때 어떻게 뭐 이렇게 받아줬어요? 딸이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딸이 어딨냐고 그랬는데 엄마 이름을 딱 대니까 그때 그 여자. 그렇지 그때 그 여자 개연성이 있네. 네,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까 네 딸 맞아. 그래서 같이 살게 됐어요? 예, 같이 살게. 딸이 이제 아버지랑 같이 살고 싶어서 왔다고 해서 같이 살게 돼서 그 딸과 아버지의 행동 사이에서 오가는 오해가 이제 이 코미디를 이루는 그런 영화입니다. 아 재밌는데? 예, 영화 재밌어요. 가볍게 보기? 가족끼리 가볍게 보기 좀 재밌어요. 요즘에 좀 가벼운 영화가 좋아. 근데 약간 19금적인 요소도 좀 있다. 19금 정도? 19금적인 요소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참고하세요. 그 딸아이가 생겼잖아요. 이유가 콘돔이 유통기한이 2년이 지나서 콘돔 유통기한이 몇인데 벌써 거기서 2년까지 지났어? 되게 길 것 같은데? 언제적 콘돔? 혹시 그거 아니야? 처음 만들었던 콘돔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아마 뭐 학교에서 이제 교육용으로 뭐 이제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 교육용으로 성교육이 좀 발달이 돼 있잖아요. 그렇지. 왜냐면 딱 봐도 콘돔 유통기한이 되게 길 것 같거든요. 예, 되게 길 것 같은데도 그러니까 거기에서 2년이 지났으니까. 예. 그걸 이제 진짜 안 쓰고 재밌네. 지갑 속에 놔뒀다가 썼는데 당연히 제 기능을 못 하겠죠. 제목이 뭐 페니 핀처. 예.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좀 과하죠, 고티의 절약이 좀. 그래서 좀 이 정도로 절약하고 사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나름 각자 나는 이런 부분에서 뭐 절약을 하겠다. 아니면 나는 여기는 절약을 절대 못한다, 포기 못한다.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고 작가님 뭐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나는 여기에 돈 쓰는 것만큼은 절대 절약하지 않는다. 아니면 나는 있죠. 절대 이런 일에는 돈을 쓰지 않는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는 이게 뭐 엄청난 무슨 뭐 사명감이나 뭐 인생의 가치관이다 그런 건 없어요. 없는데 제가 이렇게 돈 쓰는 걸 봤을 때는 좀 뚜렷하게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일단은 돈 쓰는 거에 대해서 진짜 개념 없이 쓰는 건 전 책입니다. 책은요 정말 이건 제가 지금이야 솔직히 책 사는데 전혀 무리가 없이 소득이 있지만 소득이 없을 때에도 책을 되게 많이 샀어요. 그래서 책이 올 때마다 눈치가 보였어. 그럴 때마다 내가 책을 읽어야 돈을 벌 수 있단다 하면서 이제 와이프한테 많이 얘기했고 작년에도 제가 책 한 번 650만 원 썼더라고요. 네, 많이 썼습니다. 올해는 벌써 상반기 벌써 3월이잖아요. 좀 심상치가 않아요.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중독이에요. 중독이야. 그리고 한번 제가 이제 뼈에 대해서 한번 방송해드릴 텐데 움베르코 에코의 반서재 개념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왜 읽지도 않은 책을 뭘 사냐? 제가 책 사도 다 보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도 샀던 거 책 중에 3분의 2 정도밖에 읽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보니까 이 추세를 보면은 반 정도밖에 못 읽을 것 같아. 근데 움베르코 에코가 그랬어요. 자기 서재에 내가 읽은 책만 있으면 무슨 재미로 서재에 가겠냐 이거예요. 그쵸. 진짜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안 읽은 책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이제 서재라는 것도 서재 따로 있진 않아요. 그냥 아파트이기 때문에 대신 거실부터 제 방까지 다 책장으로 둘러쳐 있거든요. 근데 심심할 때 하는 게 무엇이다? 서재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 안 본 책이 많이 있거든요. 오늘 뭐 읽을까? 되게 재밌어요. 제가 이제 돈을 이제 안 쓰는 데는 있습니다. 안 쓰는 데가 뭐 있냐면은 옷은 좀 아까워요. 옷을 왜냐면 요즘에는 되게 발달이 많이 돼서 비싼 옷이나 싼 옷이나 제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막 가격 차이는 막 엄청 나는 거야.
그래서 정말로 제가 어저께 진짜 오랜만에 와이프랑 같이 가서 옷을 2벌 샀습니다. 그것도 가자마자 바로 집었어요. 그래서 근데 집어서 샀는데 가격 보고 비싼데 근데 와이프가 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싸다고? 이게 벌써 개념이 다른 거예요. 저는 거의 옷을 안 싸고 옷을 사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이게 이게 왜 써야 돼? 근데 와이프는 뭐 이렇게 사니까 그나마 벌써 다른 거였죠. 그래서 저는 실제로 여러분 방송에서 나오는 이 티들이 기본적으로 유니클로? 나 이런 계통이에요. 아니면 누가 준 거 이렇게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옷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옷을 사는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전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각자마다 자기가 추구하는 취향이기 때문에. 근데 질문하신 게 제 취향을 물어봤잖아요. 저는 옷이나 이런 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책은 좀 무분별하게 삽니다. 무분별하게. 그거 정도? 조금? 옛날 때 이제 게임 좋아했을 때는 게임비 들어간 것은 전혀 옛날 때 제 친구랑 극명히 달라졌던 게 저는 게임 CD 사는 거는 돈이 하나 아깝지 않았어요. 내 친구는 나보고 미친놈이라고 했어요. 무슨 게임 CD 그 비싼 거를 또 그거를 뭐 유익하다고 그걸 사냐. 반대로 했죠. 저는 그 음악 CD 사는 걸 이해 못했거든요. 친구가 종합해서 테이프 녹음시켜주면 되는데 근데 막 CD를 막 비싼 걸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넌 돈 없는 애가 무슨 CD 이렇게 많이 하냐? 얘는 CD 사는 거 괜찮은 거죠. 이렇게 좀 극명하게 나눠졌던 것 같아요. 네. 이게 확실히 어느 정도는 취향의 영역이에요. 취향 영역이죠. 그래서 라틴어 결국은 뭐죠? 취향은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뭐 누군가는 옷에 돈을 쓸 수도 있고 그렇죠. 누군가는 다른 데 쓸 수도 있고 네. 이런 거를 남이 너 어떻게 옷에 돈을 쓰냐 이렇게 비난을 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둘 다 옳은 거예요. 둘 다 틀린 게 아니라. 다만 저는 고영상 작가님 과연 어디에다 돈을 쓰실까 했더니 역시나 책에다가 책은 좀 이제 씁니다. 650만 원어치를 샀는데 그중에 3분의 2만 읽었어요. 거의 400만 원어치를 다 보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단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갑자기 제가 돈을 갑자기 제가 제 얘기를 하니까 몹시 초라해지는데 말씀해 보세요. 저도 아끼지 않는 분야가 있어요. 뭐냐? 저뿐만 아니라 제 여자친구도 이 분야에 있어서는 서로 확실하게 동의를 했어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 아끼지 않는다. 저는 먹는 거는 절대 아끼지 않아요. 되게 좋은 거야 그거. 이게 정말 먹는 거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기왕 먹을 거면 맛있게 많이 그렇지, 먹어야 그렇지. 맛있는 것뿐만 아니라 양도 있어야 돼요. 와, 난이도가 높아지네. 예. 양과 질을 같이 추가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먹는 거는 절대 아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뭐 평상시에는 이제 좀 절식하고 살 빼려고 하는데 뭐 데이트를 하거나 그럴 때는 양껏 먹습니다. 그래야지 서로. 그래서 그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심리 계절을 하거든요. 사람마다 가중치가 달라요. 우리도 와이프 같은 경우는 여행 왔는데 돈 좀 많이 씁니다. 가끔 내가 놀랄 때가 있어요. 근데 다른 분야는 되게 돈을 안 써요. 본인이 다른 거죠. 두 개 논리적이가 아닌 거예요. 근데 자기 취향이 따라서 가중치가 부여되니까 그렇죠. 되는 것 같습니다. 심리 계좌 여행할 때 쓰는 계좌, 그렇지. 생활할 때 쓰는 계좌. 그렇지. 저도 이제 데이트할 때 먹을 때 쓰는 계좌랑 평상시에 먹을 때 쓰는 이런 계좌랑 것들을 너가 틀렸다 문제다 그게 꼰대인 거지. 그렇죠. 이거는 그냥 취향인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먹는 거에는 아끼질 않는데 이게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뭐 회사도 다니고 그러긴 한데 대학 시절에는 대학생들은 다 돈이 없잖아요. 그때 질을 추구하기 힘들잖아. 그쵸. 질이 뭡니까? 무조건 양이지. 무조건 양이죠. 그런데 이게 그 양을 추구하는 것도 양도 많아야 되지만 또 값도 싸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학식을 찾게 되는데 이놈의 학식값이 계속 오르는 거예요. 특히 막 이제 외부 이제 식당에 이제 영업허가 막 내주면서 양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돈은 갈수록 높아지고 그래서 그리고 뭐 나라 힘들어지자 외국계 기업이 들어와서 가격을 올리는 비슷한 느낌이네. 예전에는 학생 식당에서 다 했는데 막 외부 업체가 서민들의 들어오더니 삶은 궁핍해지고 막 이런 거 맞습니다. 그래서 돈을 아끼려고 그 저희 학교 이제 옆에 그 병원 세브란스 병원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밥을 먹었어요. 거기는 졸업할 때까지 3,500원 유지해 주더라고요. 거기다 짜지도 않고 병원밥이라 딱 병원밥 맛이라 짜지도 않고 양도 많고 뭐 그런 식으로
예, 어떻게든 아끼면서 생활한 적도 있는데 요번에 그래서 그때 기억 떠올리면서 이건 좀 맛있는 걸로. 아니요, 뭔가 좀 제가 하나 시작을 했습니다. 뭘 시작했어요? 그건 나중에 끝날 때 말씀드릴게요. 끝날 때? 끝날 때 말씀을 드리고요. 궁금해야 되는 거죠? 예. 궁금해. 다시 이제 영화 궁금해라. 얘기로 돌아와서요. 알고 싶어. 주인공이 돈만 자기가 이제 돈만 모으는 것만 바라보는 인물이잖아요. 근데 딸은 아버지를 기부왕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 오해가 이제 딱 맞닥뜨려서 딸이 보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거액을 기부하게 되는 순간이 와요. 야, 그래도 그 정이 있는 아빠네. 아, 물론 앞에서는 그렇게 하고 나중에 뒤에 가서 수표를 찢어버려요. 낸 게 아니라 내는 척만 하는 거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막 기부왕이라고 거짓 기부왕이 됐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이제 훈훈하고 감동적이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영화에 약간의 반전도 있는데 요건 알려드리지 않고 그걸 계기로 이제 고티에가 진짜 기부왕으로 이제 거듭나요. 그걸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이전에는 돈이 많았잖아요. 돈을 아끼니까 계좌에 한 3억에서 5억 정도 3억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5억? 환산했을 때 유로로 계산하니까 그 뭐 정도 엄청 뭐 부자라고 하기도 그렇네. 부자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렇다고 뭐 돈이 없다라고 궁핍하다고 하기엔 궁핍하진 않지. 예. 그런데 그때 삶을 생각하면 혼자서 주변에서 이제 손가락질 당하면서 아둥바둥 그렇게 돈을 모으면서 사는 삶이 과연 행복한 걸까? 아니면 그렇게 거액을 기부를 하고 나서 그때 이제 고티에가 영화가 이제 아무래도 코미디 영화다 보니까 좀 교훈적이고 훈훈하게 끝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부를 하고 이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라는 식으로 약간 아주 가벼운 교훈을 주는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볼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영화에서는 이제 돈을 이제 악착같이 구두쇠처럼 모으지 말고 기부하는 삶을 사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솔직히 이런 거를 기부하는 삶을 사세요를 인생 교훈으로 말을 하기엔 너무 너무 얕은 것 같고요. 근데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앞에서는 이제 돈만 바라보면서 돈만 모으고 샀을 때 뭔가 주변 사람들이 보기엔 불행해 보였죠. 그런데 그 돈을 의미 있는 일에 쓰니까 이제 뭔가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사람들한테 당신도 거액을 기부하세요, 전 재산 기부하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 대신에 요즘에 나오는 개념이 저는 이제 소확행이나 탕진재미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살기 위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산다. 이런 개념이 되면은 인생이 불행해지니까 돈을 벌기 위해 살고 싶지 않아서 어느 정도 이제 소비를 통해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점점 대세로 자리 잡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요즘에는 좀 절약이 과소평가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절약의 과소평가. 예. 되게 좋은 표현이네. 예. 이게 아까 전에도 그게 베풀이라 그랬잖아요. 절약하는 사람들 보고 너희들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한 거냐? 라고 묻는 게 베스트 댓글로 선정이 됐다는데 그러면 절약을 하는 게 과연 행복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걸까? 그렇잖아요. 그럼 절약하는 사람들은 정말 뭐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돈만 바라보고 절약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절약을 통해 뭔가 행복을 추구하니까 절약을 하는 건 된데 그러면 절약을 하면 어떻게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뭐 절약하면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이거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이게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것도 가끔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돈이랑 시간이랑 은유가 혼용돼요. 그러니까 쓰는 표현이 비슷해요. 그렇죠. 돈을 아끼다, 시간을 아끼다. 돈을 낭비한다, 시간을 낭비한다. 왜 그러냐면 이 두 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유한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약을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돈을 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돈 모으는 거에 아둥바둥 돼가지고 내 시간을 낭비한다면 그 절약이 행복까지 갈 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통장 보고 기뻐할 수 있겠지만 솔직히 그 돈을 활용할 수가 훨씬 많으니. 근데
그 모은 돈으로 내가 시간을 번다면,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면, 시간을 더 의미 있게 쓰게 된다면 절약은 훨씬 더 나한테 행복을 줄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그 행복학 관련된 연구를 보면은요, 실제적으로 물질보다 체험이 훨씬 더 행복해요. 근데 어떻게 체험을 얻을 수 있냐? 여러분, 체험은요, 내 시간을 투여를 해야 돼요. 돈도 필요하지만 시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그 시간을 어떻게 사겠냐 이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이 있으면 시간을 만들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돈이 많으려면 두 가지 필요하죠. 하나는 소득이 많아지건가, 아니면은 내가 절약을 통해서 돈을 모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절약을 한다고 행복한 건 아니지만 절약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되게 많아요. 반대로 지금 절약하지 않고 지금 즐기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겠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인생을 하다 보면 타이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 순간은 더 많이 놀고 싶거나 더 많이 시간을 투여하고 싶거나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나한테 돈이 없다면 그 순간에 시간을 못 써요. 그러니까 나에게 인생을 봤을 때 다 모든 시간이 똑같지가 않아요. 어느 순간은 더 임팩트 있게 시간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돈이 있었을 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순간 직장을 그만두고 내 꿈을 쫓아오고 싶어. 아니면 뭘 즐기고 싶은 거야. 통장에 돈이 없네. 그럼 좀 힘들지. 힘들죠. 근데 내가 통장에 돈이 있으면 그런 기회를 살 수가 있는 거죠. 플러스 하나 더 하면은 내 시간뿐만 아니라 이거는 모든 나라가 다 비슷한데 가난한 나라든 부자 나라든 간에 이건 통계적으로 상관관계가 나왔어요. 부자 나라든 가난한 나라든 간에 그 안에서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간에 기부를 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더 행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부자 나라나 가난한 나라나 상관없이 그 나라에 부자인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 상관없이 남을 도와주는 사람, 기부하는 사람, 자기 시간을 투여하는 사람이 행복도가 높은 게 상관관계가 높아요. 그러면은 내가 절약을 한다는 건 뭐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돈이든 시간이든 상관없이. 그래서 절약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절약을 통해서 이거를 잘 활용을 한다면 절약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할 수 있는 상황이 더 커진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한다면 이 사람이 그거잖아요. 갑자기 사람들이 날 대하는 게 달라졌다. 그러면은 되게 뭐 이렇게 쿨한 척 하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야, 뭐 행복이 다른 사람 뭐 반응에 따라 달라지나? 이거는 인간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인간은요, 사회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극히 소수를 빼고 대부분 사람들은요, 인정의 욕구가 있어요. 이 용어가 중요해요. 인정의 욕구예요. 욕구는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자율성의 욕구가 있는 거. 자율성 욕구가 있거든요, 인간은요. 인간은 자유롭고 싶어해요. 욕구기 때문에. 인정은 취향이 아니라 인정은 욕구라고요. 배고픈 거 비슷하다는 것이죠. 때문에 진짜 대부분의 사람은요, 인정을 받으면 행복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당연한 모습인 거예요. 그 행복에 따라서 선택하는 거죠. 몰랐던 거지, 그 전까지는. 근데 진짜 행복한 거죠. 주변에 나 인정해 주니까. 아까 전에 전 그 말씀에 특히 공감을 하는 게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 그러면은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래서 절약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소득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이거나 그래야 돈을 모을 수 있는데 소득은 우리 마음대로 못 늘어나잖아요. 내 월급이 다음 달에 바로 1,000만 원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돈을 모으려면 이제 아끼는 수밖에 없는데 만약 그렇게 아껴서 절약을 하면 이제 돈을 천천히라도 쌓이게 되죠. 그럼 목돈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목돈이 생기면 그 목돈은 더 많은 기회가 된다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예. 네. 이게 1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지만 1,000만 원이면 할 수 있는 일이 많거든요. 맞아요. 네. 거기다 요즘에는 사업을 할 때도 비용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어떤 뭐 시스템이나 이런 걸 갖추려면 관련된 사람 투자를 많이 해야 되죠. 네. 투자를 해야 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저희만 해도 업무 다 그런 구글 그런 클라우드 이용해서 그렇죠. 다 하고 있고요. 예. 예. 이게 생각보다 창업 비용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내 인생의 타이밍이 왔을 때, 물 들어왔을 때 노 저으려면 목돈이 있어야죠. 그럼 있으면 기회죠. 맞습니다. 그쵸. 네. 그걸 모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전 절약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기부를 했을 때 행복한다고 그 말씀도 하셨는데, 특히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보통 사업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을 할 수 있을 때, 직장에서 회사에서 이제 내가 별로 뜻도 없는 일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더 행복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소확행으로 이렇게 순간을 즐기는 것도 의미는 있어요. 근데 저는 만약에 절약을 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그 타이밍에 목돈을 쓸 수 있다면 그건 소확행이 아니라 대확행이 아닐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확행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나이 또래 소확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근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거기에 필요한 능력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그 능력은 내가 나머지 시간에 실력을 키우지 않으면 그걸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할 수 있는 것과 나이 들면 못 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알겠죠? 우리는 아직도 연공서이기 때문에 이 조직 안에 나이가 있으면 그 위치에 있으면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실력이 없어 그 자리에 못 있는 거예요. 그 소확행이라는 것이 소소한 그 확실한 행복이잖아요. 소확행이 유지가 될까요? 난 안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소확행을 순간이 아니라 지속 개념을 보면은 지금 소확행을 하면은 지속이 쉽지가 않아요. 안타깝게도. 내가 원래 돈이 많이 있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은 솔직히 나머지 기간을 내가 먼저 고생하고 투자하고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아니면 돈을 모은달지 하지 않으면 이게 진짜 소소한 행복을 지속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그런 면에서 똑같이 소확행을 하더라도 뭐 비싼 디저트 같은 걸 먹는 것보다는 뭔가 자기한테 투자가 되는 소확행 같은 거, 예를 들면 독서 그렇죠. 같은 예. 게 있죠. 독서 모임에 간다거나 아니면 책을 산다거나 싱크베이션 같은 거.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그런 소확행을 찾는 것도 중요한 일일 것 싱크베이션 뭐 같아요. 난리라고 하더라고요. 독서 모임으로. 예, 예. 네, 제가 제 입으로 이런 얘기하니까 좀 낯뜨겁긴 한데, 네가 그룹장이에요? 네, 제가 그룹장도 맡고 있으니까. 예. 예. 여러분, 우리 좀 또 광고 드리면, 우리 윤피디님께서 뭐 영화하고 지금 이게 방송을 하시지만 원래 주 전문은 글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글 관련된 거잖아요. 예, 그렇죠? 전 글쓰기 네. 모임을 그렇죠. 열었어요. 예, 그렇죠.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할 것 같으니까 글을 잘 쓰고 싶은 분들은 여기 이분한테 달라붙으면 됩니다. 예. 정확히는 글을 잘 쓰기보다는 저는 그런 거를 좀 많이 공유하고 싶어요. 글을 못 쓰지 않는 맛. 왜냐하면 잘 쓴 글들은 이게 다 접근 괜찮다. 네. 글을 잘 쓰는 게 아니라 글을 못 쓰지 않는다. 왜냐면은 간혹 그런 경우 있어요. 정말 맞춤법도 다 틀리고 문장 구성도 이상하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막 사람들 가슴을 팡 울리는 그런 글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 쓴 글이란 거는 도대체 뭐가 잘 쓴 건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못 쓴 글은 다 압니다. 보면 그렇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논리도 안 맞고. 그렇고 그런 글들은 딱 못 쓴 글은 티가 나기 때문에. 네. 그럼 다시 이제 얘기로 돌아와서 아까 또 그 행복 얘기하실 때 기부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대학 시절에 그 밥값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 이 영화 보다가 딱 그 생각이 났어요. 이 고티에가 억지로 기부왕이 됐잖아요. 억지로 기부왕이 됐는데 나중에 이제 본인이 이제 진심으로 기부를 하고 뭐 그 순간에도 이제 그 돈을 주기 싫어서 조금 이렇게 줄다리기 하는 뭐 이런 코미디 장면이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기부를 하니까 되게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생 때 그 밥값으로 고생한 게 좀 생각이 나서, 그 대학교 그 단체 중에 십시일밥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통해서 그 일종 그 학생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거기서 이제 모은 돈으로 이제 저소득층이나 밥을 먹기 어려운 친구들한테 밥값을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 데가 있는데, 예전에 그걸 보고서 나 여기다 나중에 기부해야겠다 생각은 했는데 살다 보니까 바쁘고 그때는 돈도 없었고, 맞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까먹었죠.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 영화를 딱 보는 순간 맞아, 내가 그때 거기 기부하려고 그랬었지, 그 생각이 나서 바로 이제 계좌 열고 조금이라도 기부를 실천하는 게 했습니다.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또 마음은 있어도 바쁘게 살다 보면 신경 못 쓰거든요. 그러면 놓치게 되니까, 만약에 영상 보시고 마음이 동하신 분 있다면 한번 찾아가셔서 지금 당장 단돈 10,000원이라도
기부를 하게 되면 되게 그것만으로도 항상 깨 있거든요. 통장 보면 빠져나가니까. 알잖아요. 네. 빨간 걸로 팍 빠져나갔으니까 어디지? 거기구나 이렇게 알게 되니까. 예. 이렇게 해봤는데 그 많은 돈을 기부하진 않았어요. 저도 몇만 원만 기부를 했는데 처음에는 옛날에는 어렸을 땐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렇게 돈을 기부한다는 게 없는 살림에 기부한다는 게 본인이나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고작 몇만 원이지만 기부를 해보니까 정말 기분이 그 영화에서 그 고티에가 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막 기부를 하고 하면서 이제 뭔가 행복해하는 그런 표정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쓱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체인지그라운드, 우리 뼈아대, 신박사 TV 모두 다 추구하는 게 우리 이타적 이기주의자 맞죠? 근데 그냥 뭐 크든 않든 간에 기부, 봉사 이런 것들이 삶에 그냥 삶 가운데 아주 자연스럽게 같이 이렇게 스며드는 그런 삶의 한 형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런 것도 저희 이제 몇만 원이라 그랬잖아요. 요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저 쾌락이 아니라 좀 의미 있는 소확행이 아닐까 하는 그렇죠, 생각도 그렇죠. 예. 저는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그리고 절약도 의미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